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를 음양으로 나누면 요게 이제 두 개씩 분화가 돼서 총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십간이라고 합니다. 이 십간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오행들이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성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10가지 성질이죠. 그래서 갑부터 시작해서 갑과 갑은 비견, 갑과 을은 겁재,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돼서 비겁,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상,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재성, 네 번째 단계에서는 관성,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되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누자라고 하면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렇게 해서 도합 10가지가 십성이 되겠습니다. 왜 십성의 특징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는 앞서서 오행이라는 것을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량의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 그리고 그 상태 변화에 따른 형태의 변화를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오행의 가장 큰 기본적인 성질, 동기상구,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상응이라고 했죠. 동기상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는 것을 본원이라고 치면, 갑이라는 기가 딱 주변에 오면 서로 찾아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결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상응을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같은 오행을 만난다는 이 개념이 바로 비견이 되겠습니다. 즉, 같은 레벨의 에너지, 같은 기가 만나게 되면 그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반응을 해서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용기를 준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명한 영화상에서 나타나는 대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친구란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찾게 되고, 그게 이제 동기상구고, 서로 찾아서 만나면 동성상응을 일으켜서 훨씬 더 많은 기운을 발산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비견이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기끼리는 서로를 찾아서 결합을 하면 그 힘이 훨씬 더 세지는데, 그런 현상이 바로 비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한번 알아보죠. 같은 기운인데, 같은 목기운인데, 목을 이제 본원이라고 치고, 같은 목기운인데, 양과 양이 만나면 비견이 되는데, 같은 극성끼리는 비견이 되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그러면 이
이 관계는 겁재가 됩니다. 서로 겁재죠. 비슷하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즉 따져보면 이 위쪽을 양이라고 치고 요 밑에를 음이라고 치면 이 겁재라는 것은 결국 힘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나의 안 보이는 이면을 바라본다 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겁재라고 해서 남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남에 대한 이해심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 근데 상대방은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재물이 나가요. 그렇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뭐 형제들끼리도 뭐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만 특히나 더 아들과 딸 이렇게 성별이 다른 경우에 그런 구분을 많이 짓죠. 네가 이해해야 돼. 너는 조금 다르니까 같은 자식이지만 성별이 다르니까 처지가 달라. 그러니까 너는 배려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네가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이제 자연주의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뭐 알아두고 가셔야 되겠죠.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랑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 단계 건너뛰는 오행과의 관계는 식상이 되는 것이죠. 식상. 이게 간목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병화가 이제 식신에 해당하고 정화는 상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비견이라는 운이 실제로 들어오죠. 갑이면 우리가 십천간은 순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갑일 때는 이게 기운을 받아서 힘이 막 넘쳐요. 그런데 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달궈지면 이거 자체로 복사열을 내뿜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받는 물체들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으면 바깥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사열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식신이라는 것은 막 에너지가 뜨거워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되면 이 오행들이 드디어 자신을 표현하는 에너지가 넘쳐서 흘러 넘치는 상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돼요. 힘이 넘치는 거죠. 또 자신을 드러내게 되니까 표현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활발하게도 움직이고 자주자주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보니까 기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술적인 결과물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제작품이라든가 또는 뭐 디자인한 결과물이라든가 요리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상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다가 에너지가 자꾸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단계가 바로 재성의 상태가 됩니다. 이 본원과 두 단계 지난 비겁과 식상을 지나서 재성의 단계에 이르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상당 부분 감소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갈망, 요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냥감이고 목적이에요.
허기가 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사냥감이, 과거에는 이제 원시 시대에는 사냥감이 없겠죠. 먹을 거를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배불렀을 때는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놀다가 다시 배가 고파지려고 하니까 새로운 걸 먹기 위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재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사냥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돈에 의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성을 우리가 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이것은 약간 뭐 성별을 좀 달리하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많은 것이 성욕 아닙니까? 그 성욕을 풀 수 있는 또 대상. 이것은 이 남자가 뭐 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많은 과학적인 근거 실험이나 학술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재성을 여자로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관성의 단계가 들어서면 이 목이었던 것이 간목에서 시작해서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에 해당하게 되죠. 이 경금에 해당하게 되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단계까지 가장 멀리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가장 멀리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관성, 인성, 그 다음에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형으로 친다라고 하면 가장 멀리 있는 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단계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포물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포물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는 체감을 하겠죠.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체감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행들이 에너지를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등장인 거죠. 관리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들이 나타나면은 편관 같은 경우는 내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남들로부터 강제로 뭐 뺐든가 억압을 해가지고 내 걸 좀 더 많이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걸 돌입할 수도 있지만 또 정관에 들어가면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공평하게 관리를 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아끼면서 살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같은 극성끼리는 용기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극성끼리는 용기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성이 다르면 나와 다른 이면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나와 다른 이면을 이해를 하다 보니 너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서로 잘 나눠서 공존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 돼서 이것이 관성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를 칭한다라고 했죠. 그만큼 남자들은 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나가게 돼 있죠. 또 명리에서는 마찬가지로 관성, 여자는 관성을 또 바라보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에너지 수준에서 좀 더 낮고 또는 에너지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위기감에 대한 그런 감지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관리하고 놔두고 보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자는 양, 뭐 여자는 하니까 남자는 양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취득해 오는 걸 목표로 삼고,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위기를 늘 삼아서, 위기를 기준 삼아서 부족하니까 관리하고 하다 보니 그러한 관리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것들을 힘이 있는 또는 강제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남자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단계가 조금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는 인성이라는 것은 사실 비견이 오기 가장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간목부터 시작해서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잖아요. 그럼 간목이 되면 다시 힘을 받는데, 가장 힘이 없는 그 상태, 막 해가 뜨기 직전 그 새벽 같은 가장 어둡고 힘든 상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에너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에너지라도 끌고 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남의 에너지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또는 자기보다 윗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단계, 이런 것이 인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은 남이 쓴 글, 책,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요. 남이 나한테 봉사, 배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이 같은 편인이라고 치면은 나는 저기에 맹목적으로 힘을 확 가지면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편협한 편인에 해당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정인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십성의 원리, 십성이 어떻게 해서 그 자신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립니다.